안녕하세요. 성모늘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원장 배성준입니다. 우울증은 가장 유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으로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성적 저하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인생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원인,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부작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친척 중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생활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의 가장 큰 의학적 원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흔히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가 우울증과 관련됩니다. 항우울제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합니다.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및 일이나 여가 활동에 있어 의욕 저하나 흥미소실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및 욕구의 소실 또는 과항진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없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과도하여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불면증 및 과수면, 생각의 지연 또는 초조 등 사람에 따라 증상이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죄책감 또는 무가치함,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반복적인 자살 생각 또한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기에 이를 주요 진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에 있어서 항우울제 개발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며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2주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효과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4에서 6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아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약물 치료가 힘드신 상황에서는 자기장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등의 비약물적인 치료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자기장 치료, TMS의 경우 적은 부작용과 약물에 비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치매는 내과,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등 70에서 80여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신경정신과적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도 노인성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원발성 퇴행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병과 뇌동맥경화증 및 기타 뇌혈관 장애가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 중 다발경색성 치매가 대표적입니다. 흔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자주 가던 장소에서 길을 잃고 단어 연상이 어려워서 그거, 그 사람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며 약물로서 증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정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의 증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보호자는 물론 환자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의의 개인적 소견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진단됩니다. 환자 본인이 자각하거나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이
치매가 의심되시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방문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 및 검사 등을 통해 치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증상에 따라 적합한 약물을 처방받게 됩니다. 약물은 증상의 진행 정도와 증상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종류,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 복약을 잊어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짐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중간중간 깨는 빈도가 잦거나 쉽게 잠에서 깨는 등 종합적인 수면장애를 보통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규정된 진단 기준은 DSM-5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면증은 개인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생활습관, 환경, 동반질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끊거나 줄이고 커피 등 고카페인 음식을 피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이라면 방음 설비를 갖추고 TV, 음악 등을 잠들기 전에 끄고 조도나 온도 등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동반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불면증의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의 일부 증상일 수 있으며 만성불면증 자체가 타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수면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물을 시간에 맞춰 복용하고 권장 기간 동안 복용합니다. 하지만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복용 중임에도 수면장애가 나타나거나 약물의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등 약물 의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의 처방대로 기간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줄임말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성인 ADHD는 아동기에 ADHD를 진단받았으나 성인이 될 때까지 완치되지 않았거나 성인이 된 후 새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교육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소아 ADHD 환자보다는 적으나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중력이 감소하고 사고가 이어지지 못하는 증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이나 직장에서 업무 능률이 감소하여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 등 다른 질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2에서 4%가 성인 ADHD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아 환자의 비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아 ADHD 환자의 절반 정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완치되지 않고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ADHD를 앓았던 분들은 성인 ADHD의 발병률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ADHD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아 ADHD의 과잉 행동은 감소하지만 계획성이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향이 많고 집중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수시로 잃어버리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약속을 잡거나 업무 중 금방 집중력을 잃고 딴짓을 하게 되고 업무의 규모가 조금만 크거나 복잡한 경우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압도되는 등 잦은 실수와 건망증, 무능함으로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성인 ADHD는 전문의와의 면담과 여러 검사 도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사는 DSM-5 진단 기준을 통해 확인을 하며 환자의 증상을 체크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부주의 증상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자가보고식 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주관적, 객관적으로 ADHD 증상을 좀 더 면밀하고 신뢰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과는 별개로 ADHD로 약물을 처방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검사도 있으니 평소 업무 및 학업에서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집중력이 개선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감정조절 훈련을 통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생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법으로는 다이어리나 전자수첩을 통해 일정 관리를 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좋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약물은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발생할 확률보다 약물을 통해 얻는 이점이 더 크기에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ADHD 약물의 부작용이 특히 높지는 않으나 개인별로 나타날 수 있고 투여 초반에 나타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의의 관찰을 통해 용량 및 약물 변경을 통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 치매, 불면증, 성인 ADHD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 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에 초기 증상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재발 예방에 있어서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치료적 신뢰관계 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표준화된 평가 도구 및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질환의 유무를 진단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